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기차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소재 업체들의 성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소재도 정말 분야가 넓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배터리 필수 소재와 더불어 동박, 양극박, 양극화율 물질 등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 가운데 저는 나노 신소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가장 비전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노 신소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기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양극재에 집중해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왜 지금 미리 음극재 관련 기업을 봐야 하는지 산업을 통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재는 간단하게 말해서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질 좋은 양극재를 확보하면 할수록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극재는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합니다. 고용량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주구장창 충전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 지금도 충전 속도입니다. 가솔린이나 디젤은 3, 4분이면 충전이 완료되는 데 반해 전기차는 급속으로 해도 1시간가량 걸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음극재 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그리고 음극재는 흑연 음극재와 실리콘 음극재로 나눠집니다. 현재 상용화된 음극재는 대부분 흑연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해야 보다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 과정에서 나노 신소재의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나노 신소재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제조 시 활용되는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나노 신소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뉴스투데이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주전자재료와 함께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는 심한 팽창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부품의 공급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나노 신소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월 7일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리포트가 기업의 어떤 변화를 포착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음극재용 CNT 도전제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나노 신소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가 적용되는 신규 전기차 모델 2개가 추가될 예정이고 배터리 업체들은 2023년부터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노 신소재는 2021년 기준 6,000톤이던 생산 규모 캐파를 2024년까지 4만 톤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현재 한국과 중국에만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제는 일본, 미국, 유럽까지 진출한다는 것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이번엔 메리츠증권의 5월 16일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배터리의 구성별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전제를 보시면 전자의 흐름을 돕는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제 기술력이 동반돼야 배터리 성능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배터리 업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 배터리의 최우선 물질은 실리콘 음극재이고 이 기술의 핵심이 되는 기술인 CNT 도전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노 신소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노 신소재는 포르쉐 타이칸을 제작할 때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넘버원 기업으로 뛰어오르기 위해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 재료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노 신소재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면 향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 재료를 인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나노 신소재가 CNT 도전제를 유일하게 상용화했으며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매출은 2022년 매출의 10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가장 성장성 높은 배터리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선 앞으로의 CNT 도전제 매출 전망 그리고 고객사들의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나노 신소재의 연간 매출 중 CNT 도전제 부문 매출이 2023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고 볼 수 있죠. CNT 도전제는 현재 배터리 업계에서 매우 핫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 추정치는 새로운 고객사가 아닌 현재 고객사만으로 이뤄진 수치죠. 즉 이미 나타난 자료만으로도 성장성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CNT 도전제 공급망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나노신소재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SK온, 삼성 SDI, 노스볼트 등으로 이미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리포트 및 여러 기사를 살펴보면 S볼트 및 테슬라와의 협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미래의 배터리 산업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나노신소재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은 현 상황에 나노신소재에 대해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노신소재, 실리콘 응급제, CNT 도전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모든 기술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업계의 트렌드를 읽고 이에 발맞춰 성장하는 기업들을 미리 체크해야 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에서 성공할 필요는 없고 약 20% 종목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이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